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 항생과 해외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도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전일 대비 0.9.25포인트 오른 3,416.8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상해 증시는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며 22개월 내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대형주를 모아놓은 CSI 300 지수는 0.71% 오른 4,021.97로 마감해 2015년 8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9월 공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월 24%에 이어 공업이익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투자 심리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최근 상승세는 일부 대형주에만 자금이 몰리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중소형주에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84% 오른 28,438.85에 마감을 했습니다. 공상은행이 4.07% 오르는 등 중국계 은행주가 급등하며 홍콩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해 증시와 항생지수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주말에 편히 쉬었는데 날씨는 좋은데 온도차는 일교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요즘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항상 몸 따뜻하게 다니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중국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 뉴욕 증시 간밤에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난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트위터의 실적에 힘입어서 또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글로벌 증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나스닥이요. 굉장히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애플이죠. 애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더 강했습니다. 상승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로 지금 갱신을 나스닥은 했고요. 그리고 많은 상승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의 실적 호조로 상승은 했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자가 이제 금요일자예요. 금요일자에서 금요일자 메인장이 10시 반이겠죠. 10시 반부터 제가 스위스선을 누앙스를 그어두면은 굉장히 상방세의 움직임으로 현재 나왔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전에서 분명히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에 S&P와 나스닥은 최고치를 찍었는데, 기술주 중심에 되어 있는 나스닥은 조금 기술주 중심에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하락세가 나왔지만 이내 그 하락세에서 바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움직임을 보니까 역시 미국 증시에 대한 지수 대응은 나스닥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나스닥이 T가치가 낮으니까 어쩜 좀 저희가 대응할 때 부담으로도 부담감이 좀 적고요. 부담감이 적고 변동성도 나올 때는 더 강하게 나오는, 제가 봤을 때 다우지수 그리고 S&P, 나스닥 세 종목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움직임이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 매수 추세 실적 호조에 입으니까 글로벌 증시 바로 훈풍 역할 받으면서 매수로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네. 밑에 보시면은 폭으로 상승 방향이네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30분봉이거든요. 모든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다 뚫고 올라가 버렸죠. 네. 굉장한 하루 만에 다 올라가 보면서 사상 최고치로 나스닥이 마감을 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방 움직임이 역시 나오고 있다.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살짝 다져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뉴스 이벤트를 보면 아마존은 13.2%, 마이크로소프트는 6.4%,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4.3%,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나오는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저희가 중요한 게 오늘 항생이겠죠. 그렇죠. 네. 오늘 항생인 건데, 나스닥을 일단은 좀 오른쪽으로 틀어두고요. 그 다음에 항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시초가가 많이 위로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잡혀봐야 압니다. 잡혀봐야 아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지만은 나스닥과 비교를 하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지만 막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나스닥과 비교를 하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 시초가가 어디로 잡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생 지수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지수 같은 경우는 좀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 해외 선물로 봤을 때는 좀 크게 매수로 확실한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서 대응을 하셔서 또 이런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S&P랑 또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확실히 좀 더 방향성이 확실히 보인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또 유가랑 유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목소리를 냈죠. 비둘기파적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영향을 주면서 달러가 또 올랐는데요. 이런 달러가 오르고 유로는 좀 떨어지고, 그에 비해서 또 금값 같은 경우는 8월 초 이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반영이 됐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오일하고요. 네. 오일하고 골드하고 유로를 이제 간단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뉴스 이벤트 보면서 참고만 하는 거고요. 어차피 항생 시초가 10시 지금 8분인데 항생 시초가 10시 14분에 잡히기 전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달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러는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움직임이 저번 주 금요일에 엄청 잘 나왔어요. 그렇죠. 엄청 네. 잘 나왔는데 금요일장에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유로의 하방세에서 달러 강세가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으로 달러가 위에서 눌러주는 거죠. 달러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위에서 눌러주면서 강세로 나오면서
유로는 좀 하방세로 확실하게 나왔고요. 네, 달러가 급등을 해서 유로가 하방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매도 추세로 대응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매도 추세가 나온 거죠. 네.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네네. 흐름은 매도 추세로 나온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거의 0.3% 정도 올랐다. 전체적으로 확실한 강세였고요. 거기에다가 경제 성장률 지표 호조까지 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영향을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로에 대해서 좀 비정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오일을 좀 봐드리는데요. 오일은 이제 급등했죠. 메인장 이후에 나스닥이 지수 상승으로 끌어주니까 오일이 상승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일을 차트 상관관계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특히 나스닥과 오일을 보면요. 나스닥이 급등하거나 나스닥이 뭐 급락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S&P나 다른 지수들도 같이 올라가면은 오일도 같이 오릅니다. 오일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메인장 이후에 시작되면서 매수 추세로 강하게 아까 전에 나스닥 올라왔을 때 그 시간대 맞춰서 오일도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대감이 감산 합의가 연장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가를 많이 위로 올려버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상으로는 상관관계 나스닥과 비교를 했을 때 나스닥 상방 움직임 나올 때 S&P도 올라갔거든요. 그럴 때 오일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한 가지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이럴 때 만약에 S&P와 나스닥이 같이 상방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오일마저도 양봉을 나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눌림받는 자리 기다리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올라가는 매수로 대응하면서 손절효과 좀 넉넉하게 주시고요.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에 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상관관계를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팁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승을 했다. 마지막에 또 올랐어요. 이것도 그렇죠? 아, 네, 그러네요. 11시쯤에 이제 상방 움직임이 나왔는데 차기 이제 연준의장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값을 좀 끌어올렸다. 지지를 했다.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가 좀 지지를 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달러는 강세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는 네. 강세여서 위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는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죠. 아직까지는 큰 틀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골드는 좀 더 관망세를 가지는 게 전략적인 관망세를 가지고 눌리는 자리 전저점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값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차트를 봤을 경우는 또 막판에 오른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뉴스 이벤트는 참고하되 또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함께 보시고요.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상관관계에 대해서 팁을 주셨습니다. 유가가 지금 요즘은 이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러시아의 감산합의 연장 가능성이 또 길어지고 또 미국의 그런 난방 수요에 대한 재고량 때문에 좀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직 항생 지수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초가 잡기 전에요. 금요일 날 또 어떻게 복귀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27틱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방송 중에 이제 27틱의 수익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 복귀를 해주시죠. 자, 어떻게 계속 수익을 나셨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복귀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항생 금요일장에서 저는 이제 2번밖에 대응을 안 했어요. 2번밖에 대응을 안 하고 목요일에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목요일 징크스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할 생각으로 좀 대응을 했고요. 네. 일단은 첫 자리가 좀 늦게 나왔어요. 11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11시 이후에 첫 자리가 나왔는데 방송이 거의 종료되기 전이죠. 그렇죠? 방송 종료되기 전인데 이전에서 이제 시초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방향성이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고 있었다가 저희가 원하는 진입장이 있었지만은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 버려서 냅뒀습니다. 냅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저항대 뚫고 강하게 매수세 나오는데 2843 하나와 28397이죠. 뭐 284, 28,400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격선 보면 되는데 이 선 라인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전에서 올려졌던 매수 움직임에 대한 힘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오른쪽에 리딩할 때 오른쪽에 그 나스닥을 좀 같이 봐요. 나스닥을 같이 보는데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모습, 양봉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매수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고 28,400선에서 일단 처음에 매수로 진입하면서 많이 조정도 받지 않았죠. 그러네요. 받지 않고 네. 바로 전고점 전에서 빠져나오면서 일단 27틱씩 거뒀고요. 그 이후에 워낙 움직임이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2843 하나에 다시 한번 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 밑에 라인선에서 손절효과는 여기까지 주고요. 28,445에서 들어가면서 일단 20틱 간단하게 숨겨 거둬서 금요일장에서 47틱 정도 수익 거두고 목요일에 있었던 리스크 관리를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저번 주도 수익 마감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네. 지금 6주차 연속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는데요. 정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 노고에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요. 역시나 항생 매수로 오후에도 진입을 하셔서요. 총 47틱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주도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지수 이제 시초가가 나왔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항생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항생 시작됐는데 항생 시초가는 28555로 잡혔습니다. 예상보다는 시초가가 많이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제 종가에 비교해서는 좀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이건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시초가 자체가 지금 고점이에요. 시초가 자체가 고점인데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오면 확실하게 매수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나스닥 자체가 말씀드렸죠. 시초가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나스닥에서 굉장한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네.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기업이 제가 어떤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예요. 알파벳, 그리고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항생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이 지수 상승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기업의 실적으로 기업이 전체적으로 상방음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매수 추세에 대한 움직임은 나스닥의 자체적인 상방 움직임이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훈풍이 부는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만큼의 상승 움직임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해석이 바로 됩니다.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양봉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생에 대해서 양봉으로 움직임을 봐도 괜찮겠지만 나스닥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참고해서 대응하는 것은 별로 신뢰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생 시초가 28,555에서 간방 유지하면서요. 나스닥 흐름과 이제 항생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초가가 최고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방향을 잡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이 잡히면요. 그러면은 항생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의 또 포인트나 오늘 좀 이번 주부터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요. 네. 일주일에 200트 수익 마감하기 제가 10번째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7회차고요. 3주 네. 남았죠. 그러네요. 네.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저번 주에 90틱으로 100틱 안 되게 어쨌든 수익 마감을 했는데 수익 금액이 좀 작았지만 수익 마감한 걸 만족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좀 공격적으로 달려가면서 저번 주에 좀 끌어올리지 못했던 수익 금액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좀 더해서 좀 찾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더 저번 주에 좀 부진했던 그런 거를 더 끌어올리겠다가, 물론 수익 마감으로 하셨지만 목표가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파이팅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무료 방송을 오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네네네. 홍보를 할게요. 저희 홈플러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샘플러스 들어가시면 전문가 방송, 무료 방송 있거든요. 그때 북두칠성의 그런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에 대해서 좀 목표를 잡고 달려가고 있고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주간에는 항생,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뭐 골드, 그리고 유로, 그리고 나스닥까지 대응을 하면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7주차입니다. 모든 방송 거래 내역이라든지 하는 화면들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생방송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방송이고, 네. 6주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계좌는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회차, 그리고 8회차, 9회차, 10회차, 얼마 안 남았는데, 7, 8, 9, 10, 한 4주차 남았죠. 4주 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일주일 200티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방송에서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이벤트를 지금 제가 좀 진행을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오셔서, 무료 방송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의 노하우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10회차까지 이제 200틱 만들기 수익 목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건문 대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응원의 메시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항생 지금 차트가요. 보시면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뭐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항생이 일단 시초가에서 양봉으로 나왔고요. 네. 양봉으로 나왔고요. 오늘 첫 자리 좀 빨리 났죠. 시초가 네. 28555에서요. 딱 시초가죠. 28555에서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효과 20틱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잡으셨네요. 시초가 되면서 양봉 나왔습니다. 네. 자, 28,555에서 바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초가에서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시초가에서는 무조건 저항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지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돌파하면서 항생에서 시초가에서 벗어나면서 양봉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 움직임 나오고 나서 시초가 돌파하고 양봉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눌림 맞고 있거든요. 네. 눌림 맞는 자리에서 시초가 근처에서 분명히 지지를 받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움직임이 좀 느리고 답답하지만은 방향성은 어느 정도 사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눌림 맞는 자리에서 시초가에 부딪힐 때 거기서 매수로 진입하도록 하고, 손절효과는 20개 주면서 오늘 지금 움직임에 대한 저점까지 최대한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1차 청산은 제가 체결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28,555 시초가에서 저희가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1차 청산 자리는 대응이 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효과는 20틱이어서 28,535에서 저희 리스크 관리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이 바로 오늘은 보이셨나 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시초가를 대응 자리로, 매수 대응 자리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항생 시초가는요. 네. 항상 그 지지와 저항 때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특히 시초가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이 정도 상방 움직임이 나오고 조정받을 때, 시초가에서 부딪힐 때, 그때 가장 저는 지지를 잘 해줄 가능성이 많이, 확률적으로요. 100% 승률은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첫 자리 바로 시초가 근처 2855로 잡은 거고요. 청산효과도 좀 괜찮아요. 청산효과 25틱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285, 80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청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괜찮은 자리지 않나라고 싶고, 오늘 시초가에서
살짝 하방세 나오면서 2파로 3, 4까지 좀 저점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20기 주면은 2파로 3, 5까지 지금 전저점이죠. 네. 전저점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므로 좀 괜찮은 진입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를 매수 대응 자리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시초가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유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매매 기준점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항생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뭐 나스닥이나 골드, 유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항대가 시초가에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생만 시초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유로와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전고점과 전저점에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항생은 시초가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시초가보다는 전저점, 전고점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생만 시초가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나머지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방송이나 또 다른 개인적 문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어떻게 시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또 문자 메시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보통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는 국내 선물을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이제 항생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10시 반이 되면서 상해지수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뉴스이벤트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상생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추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입한 호가를 아쉽게 건들지 못하고 좀 양봉으로 나온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2855까지 좀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 확인하고 10시 반 이후에 만약에 체결이 안 되고 움직이면은 대응하도록 하고 그 외쪽으로는 국내 선물과 이제 나스닥 보고 있는데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어디까지나 항생을 대응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잡히고 나서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최고가 332.10 찍고 좀 조정받고 떨어지는 모습 보이지만 331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331 라인 돌파를 못했고요. 331 라인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부딪히고 지금 아직까지 방향성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내 선물도 10시 반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10시 반 이후에 방향성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선물이나 항생 방향성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항생이 시초가를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현재 대응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국내 선물도 10시 반 이후에 강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보가 나왔네요. 상해 종합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0.09% 하락한 3,413.87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항생지수도 곧 나오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계속 좀 흐름이 어떤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항생이요, 이제 움직임이 슬슬 나올 거예요. 일단 시초가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손절효과는 20개 정도로, 리스크 관리 당하더라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니까요. 네. 일단 시초가에서 부딪힐 때, 2855에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점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세 움직임 나오는 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체결 안 되고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전고점 돌파해버리면은 다시 한번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천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2, 3분 안에 오늘 항생 좀 강하게 움직임 분명히 빠르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움직임을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할 걸 예상하기 때문에 건들면 시초가에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효과는 20개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또 타이밍이 오니까요. 천천히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세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나왔고 10시 반 이후에 보통 저희가 많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40분 되면은 좀 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천천히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지수도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0.51% 오른 28,585.15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모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렇다면 국내 선물도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나요? 네, 국내 선물은 계속 3, 3일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네. 움직임이 느립니다. 20틱으로 봐도 움직임 굉장히 방향성 없어요. 국선. 네. 국선 방향성 없기 때문에 국내 선물 참고만 하고요. 항생 움직임이 분명히 강하게 나올 때가 나옵니다. 이제 10시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지금 28,600선 그리고 밑에 28,550선 안에서 위아래로 철 가능성이 있는데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은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은 28,500선 550선 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시초가고 그리고 그 저점이 30라인대를 30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은 시초가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자리로는 오늘 후회 없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제 움직임 좀 빨라지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자 조정받고 떨어지면은 체결하고요. 만약에 위에 28,600선마저 돌파를 하고 양봉 나오면은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흐름이 빨리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차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동안에 좀 저희가 뭐 추세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나 아니면 어제 장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체크를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제 차트를 볼까요? 아니면은 오늘 상황을 보면서 뭐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오늘 차트를 좀 보면요. 네. 자, 일단 지금 살짝 28,600선 방금 뚫렸거든요. 그러네요. 네. 뚫리고 나서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안 떨어지고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저 진입호가 취소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 때는 밑에 라인선은요. 28,555는 아시겠지만 오늘의 시초가입니다. 네. 상생 시초가는 무조건 참고 여기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선을 그어두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시초가 그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왔지만 일단은 시초가에서 벗어나면서 시초가 움직임에서 물린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나올 때 첫 번째 부딪힌 구간이 28,600선입니다. 28,600선이라서 제가 그어놓은 거고요. 이 저항대는 오늘 움직임을 참고하면서 이 저항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장 중요해요. 원래는 저항대를 그어놓을 때 전에 있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전고점 200대 이상으로 보면서 전고점을 기준으로 전고점 전저점을 기준으로 제가 저항대를 그어놓는데 지금 월물이 바뀌면서 지금 11월물입니다. 항상 11월물인데 이전에 있었던 지금 과거의 패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에 대해서의 실시간으로 그어드리면서 그 장에 대해서 그 저항선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습니다. 항생 시초가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서 현재 양봉 나왔지만 떨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 시초가 좀 조정받으면은 좀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손절을 당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항생을 대응하면서 시초가에 대해서 저항대를 보고 대응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승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확률 높은 자리 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네. 아직까지는 28,600선을 뚫고 취소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전고점, 전저점 매수와 매도 추세일 때 각각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 저항선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항대는요. 네.
추세에 대해서의 기준점도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전고점과 전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대는 돌파를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저점과 전고점의 저항대를 그어놨는데 네. 그걸 돌파하고 올라가면 전고점을 돌파한 거죠. 전저점을 돌파한 거고요. 움직임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에 상방 움직임이 나오든 전저점을 돌파해서 하방 움직임이 나오든 어쨌든 방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두기 위해서 저항대를 그어둔 거고요. 그 저항대를 돌파해서 움직임을 보니 보통적으로 그 저항선에 대해서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매수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첫 자리 이미 28,6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거든요. 네. 자, 이거 취소하고요. 네. 오늘 첫 자리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네. 좀 잠깐 눌림목의 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또 계속 상승을 하네요. 그래서 현재 28,620선을 오르고 있는데요. 다시 매수 대응 취소하시고 다시 진입 자리 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진입 자리는요, 28,600으로 잡을게요. 28,600까지 좀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로 대응해보도록 합니다. 아쉽게도, 시초가까지 눌림 받지 못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저항대로 잡고요. 28,600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손절호가는 20개 줘서 28,580까지 주면서 매수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매수 대응 자리 잡으셨습니다. 28,600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호가는 역시나 항상 그랬듯이 20틱으로 잡으셔서 28,580 라인으로 잡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8,600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 한번 차트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양봉으로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천천히 움직이지만 양봉으로 좀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당연히 양봉 나오고 있으니 매수로 대응하는 거고, 진입자리가 중요합니다. 진입자리에 비례해서 손절 라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진입자리가 중요한데 28,000선 이번에 600선가로 이번에 28,600선으로 잡고요. 제가 그거는 저항대에서 지금 물려있는 28,600에서 물려있을 때 저점으로 됐던 28,585라인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거기까지 버틸 수 있는 손절호가 20개 주는 80이죠. 그 저점까지 버틸 수 있는 진입호가가 바로 28,600선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눌림받고 있는데, 자, 28,600선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으면서 양봉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네. 첫 자리 체결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천천히 내려오고 있네요. 곧 그 말씀하신 28,600짜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관망세를 가지고요.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 청산 자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산 자리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좀 있으면 체결될 것 같은데, 네. 1차 청산은 일단 28620으로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와 똑같이 20틱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2차 청산은 거기서 18틱 올린 28638까지 보고 2차 청산까지 분할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청산으로 1차 청산 자리는 28,620, 2차 청산 자리는 28,638로 잡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면은 이 시간대죠. 10시부터 11시까지 저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수 대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향이 좀 상승세를 가다 보니까 매수 대응이 많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훈풍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 항생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대응을 한 거고요. 항생 체결됐고요. 네, 체결됐네요. 80까지 떨어지면 내주고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합니다. 네, 28,600. 갑작스럽게 하방세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네요. 또 빨리 움직이네요, 정말. 말하는 동안에 28,600에서 매수 대응을 체결이 됐는데요.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항대 28,600선에 대해서 저항대를 좀 잡아서 들어갔는데
바로 손저로가 저점에서 8호 라인대를 무너지면서 움직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리스크 관리 좀 빠져나왔고요. 네네. 빠져나왔고 지금 거의 시초가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갑자기 매도 흐름으로 음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그렇죠. 안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무틱만 좀 짧게 대응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초가 물려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는데 시초가에서 지금 물려있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처음에 그림은 일단 리스크 관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네네. 자, 스무틱 리스크 관리 빠져나와서요. 28,600에서 매수 대응을 했지만 그 하방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28,580에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원칙 매매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확실히 들어선 다음에 지금 새로운 대응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스무틱 돼서요. 28,580에서 손저로가 스무틱 잡으셨고요. 항상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그만큼 또 누적 수익은 계속 플러스기 때문에 원칙 매매 리스크 관리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대응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지금 매수 대응이 취소됐잖아요? 네, 지금 매도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는 매수로 대응했을 때 이제 시초가 거의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로 진입 자리를 잡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8,503에서요. 553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손저로가 20개 마찬가지로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대응 자리를 잡아주셨네요. 자, 매도로 이번엔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생 28,553에서 매도 대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진입한 구간에서 바로 손저로가 건들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 이후에 하락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도로 완전하게 전환됐고요.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은 큰 손실로 이어질 뻔했죠. 이전에서 매수 추세가 계속 점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요. 만약에 시초가에서 매수로 대응했다 하더라도 지금 손저로가를 훨씬 돌파하면서 하방세로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움직임이 초반에 양봉으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움직임으로 나오는 걸 보니 일단 월요일장에서 움직임이 좀 늦게 나온 걸로 좀 보여지는데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28,000 일단은 53에서 매도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네. 1차 성사 자리는 체결되고 잡아드리도록 하는데 시초가마저도 그냥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가 현재 나왔습니다. 시초가마저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현재 나왔으므로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매수로 대응할 수 없고요. 매도로 대응하되 진입 자리를 좀 조정받는 시초가까지 올라오면서 조정받는 자리까지 기다리면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를 뚫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28,553 그리고 손저로가는 스무틱으로 잡고요. 매도 대응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지 않았다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스무틱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누적 수익이 계속 쌓여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매도 대응 자리가 지금 체결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움직임이 네. 해외 선물이 항생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상방하방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 바로 반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던 원칙이 벗어나면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다가 순식간에도 급락이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특별한 원인보다는 일단은 항생 자체에서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방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이내 밑에 제가 그어놓은 28,600선과 시초가를 돌파하는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로 무대에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53에서 진입했던 이 자리마저도 취소를 하고요. 지금 네. 하방세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훈풍이 있었지만은 항생 자체는 저희 진입한 호가 기준으로 현재 매도 추세로 굉장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밑에 저점에 대해서 저항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전일장에 대해서 저점에 대해서 저항대는 확실히 있고요. 저항대 지금 거의 다 내려왔죠. 부딪히고 반등받는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조금 확실한 대응 자리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처음 대응했다가 이제 매도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하방 추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진입 자리를 수정을 해서요. 좀 더 매도인 것 같긴 하지만 대응 자리는 다시 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항생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력도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큰 시장을 보는 눈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어떤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건문 대표께서도 이런 거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6주차 저희가 연속으로 수익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누적 수익이 중요한 거겠죠. 뭐 하루 크게 벌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으로 매일매일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28471예요. 그렇죠? 네. 28471인데 매도로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밑에 저항대 그래도 꽤 강한 저항대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저항대마저도 저는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매수로 대응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수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요. 매도 추세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진입자리 좀 잡았지만 체결이 안 되고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하방세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매수 추세인지 알았더니 또 이게 매도 추세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가셔서 전문가 방송 클릭하셔서 무료 방송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 함께 들어보면서 또 인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 일단은 보세요. 시초가가 28,555선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양봉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진입한 라인과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하방세로 강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대해서 기준이 중요하고요. 그 저항선에 대해서 기준은 일단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는 28,460선, 지금 저항대 물려있죠. 60선, 65선 비슷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저항선을 잡고요. 그 밑에는 28,350선을 잡고 오늘 오후장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오늘 이 저항선 4개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위에는 28,600선 그리고 시초가 28,550선 밑에는 지금 물려있는 구간 28,465선 그리고 그 밑에는 28,350선 기준으로 저항대를 잡고 거기에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무료 방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오후장 전략을 지금 듣는 것보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경제 쌤TV를 통해서 무료 방송 오셔서요 꼭 보시고 그리고 첫 자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지만은 오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빨간색으로 만드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6주차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며 누적 수익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늘 무료 방송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후장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시초가 28,555, 그리고 그 위에 28,600가 28,465, 28,350선을 중심으로 저항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료 방송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여건문 대표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